자, 1번 보겠습니다. 100kVA 단상 변압기 2대를 V 결선해서 삼상 전력을 공급할 때 출력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V 결선에 대해서 정리가 좀 되어야 됩니다. 자, V 결선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단상 변압기 3대를 가지고 델타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각 여기 한상, 2상, 3상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이유에 한 대가 고장이 났다. 그죠? 한 상이 날아갔죠. 그러면 2대를 가지고 단상 TR 2대를 가지고 V 결선해서 얘 당연히 3상 공급입니다. 단상 TR 2대를 가지고도 3상을 공급하는 겁니다. 자, 근데 3대 가지고 3상 공급했을 때와 2대 가지고 3상 공급했을 때는 차이가 있겠죠. 그 차이를 비교한 것이 출력비, 이용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이용률이라고 하는 것. 자, 이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단상 TR 2대를 가지고 단상을 공급한 경우, 자, 위에는 단상 TR 2대를 가지고 결선은 V 해서 3상을 공급한 경우에 그 비율을 이용률이라고 합니다. 자, 단상 TR 2대로 단상 공급했을 때는 그대로 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단상 TR 2대로 V 해서 3상 하면 그 공급량이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변압기 VI라고 하면, 변압기의 용량 P를 VI라고 하면 얘가 단상 TR 한 대입니다. 한 대. 자, 그러면 2대니까 이 VI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단상 TR로 단상을 공급하니까. 그죠? 근데 단상 TR 2대로 3상을 공급하면, 자, VI, 단상 변압기 용량의 2대. 여기에 보낼 수 있는 양은 얘는 100%지만 얘는 2분의 루트 3밖에 못 보냅니다. 자, 얘는 3상 공급, 얘는 단상으로 단상 공급.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약분이 되니 남는 것은 2분의 루트 3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이용률이라고 합니다. 자, 얘를 소수점을 하면 0.866이 나옵니다. 자, 백분율로 하라고 하면 86.6%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수치를 외워 두셔야 합니다. V 계산했을 때 이용률이 어떻게 되느냐? 2분의 루트 3, 0.866 혹은 86.6%요 하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하겠다. 자, 세 번째, 출력비라고 하는 의미. 자, 출력비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고장 전에 델타로 3상을 공급했죠. 근데 한 대가 고장이 났네. 그죠? 고장 후에 이번에는 V 결선해서 3상을 공급한 그 비율, 그것을 출력비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고장 전에 얘는 단상 TR 세대로 하니까 3상입니다. 3상으로 3상을 공급하니 3배의 단상 변압기 한 대 3VI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고장 후 V 되면 2대죠. 2VI의 이용률 배웠죠. 2분의 루트 3밖에 안 되더라. 자, 그래서 약분하면 날아가서 3분의 루트 3이라고 하는 것이 그 출력비라고 하는 거. 그럼 얘는 소수점 하면 0.577 되고 100분율로 해서 100을 곱하면 57.7%가 되더라. 이것도 이 세 개의 숫자를 외워 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더라. 자, 그리고 지금과 같이 네 번째로 V 결선했을 때의 출력은 어떻게 되냐? 출력은 용량에다가 대수를 곱하겠죠. 거기다가 얘는
단상 TR 두 대로 삼상을 공급하기 때문에 이용률은 2분의 루트 3이라고 그랬죠. 얘 곱하면 출력이 된다. 이런 겁니다. 그죠? 그죠? 자, 그래서 풀이를 하면, 문제 보면, 100kVA 단상 TR 두 대로 V 결선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의 출력은 4번식을 쓰면 되겠네요. 출력은 용량이 100kVA 곱하기 대수는 2대. V 결선했다. 2분의 루트 3을 곱해야 됩니다. 2분의 루트 3. 그렇게 해서 날라가고 해서 100 루트 3이죠. 그래서 173.2 kVA가 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한번 정립을 해서 문제를 보면 바로 답이 나오겠네. 그래서 정답은 다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다 앞에서 다 요점 정리 다 했던 거죠. 자, 어떤 정연파 교류의 최대값이 220V이다. 평균값은 얼마이냐? 또 해봅니다. 자, 어떤 그 곡선을 그리는 파형 교류 V는 Vm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볼트요 라고 했을 때 얘의 값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시치, 순시값 이렇게 얘기하죠. 시간에 따라 그 값이 변동되는 거. 자, 파형은 사인 웨이브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는 시간, 여기는 전압. 이때 어떤 시간에서의 이 값이 순시값, 어떤 시간에서의 이 값, 이게 순시값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라고 그럽니까? 최대치라고 부르죠. 그죠? 그리고 오메가는 뭐 각속도. 각속도는 오메가는 2파이F입니다. 그리고 플러스는 위상이 앞섬을 나타내고 마이너스는 뒤짐을 나타내더라. 세타는 위상 각이 될 겁니다. 그죠? 다 배웠던 거. 자, 그리고 최대치가 주어졌을 때에 시루치는 어떻게 됩니까? 시루치는 최대치를 루트 2로 나눈 값이죠. 지금처럼 물어보는 거 평균값. 평균치는 2VM에 그러니까 최대치의 2배의 파이를 나눈 겁니다. 그죠? 지금은 얘 물어보는 거죠. 이 전체 내용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 최대값이 220이다. 평균값은 어떻게 되느냐? 평균값을 V, average에서 AV라고 씁니다. 자, 2배의 VM에 파이로 나누세요. 자, 최대치가 얼마라고 했냐면 220V.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리면 140.1 볼트가 돼서 라라고 하시면 되겠네. 그죠? 앞에서 다 했던 내용입니다. 계속 이제 반복이 되어 가네요.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어떤 콘덴서에 20V 가했을 때 전하가 800 마이크로 쿨럼 축적됐다. 축적되는 에너지는, 자, 콘덴서에 저장되는 에너지, 콘덴서에 저장 에너지를 정리해 봅시다. 자, 이런 거죠. 콘덴서 양극판에 전압을 겁니다. 그러면 자기에서 배웠지만 전개가 형성된다고 그랬죠. 전개가 어느 순간. 그럼 여기가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그럼 플러스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전하가 축적되고 여기는 플러스 전하가 축적된다고 그랬죠. 이때 축적되는 전하량은 QC이고 이때에 여기 뭐 유전율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정전 용량을 C·라고 했을 때 저장되는 에너지 WC는 2분의 1 CV 제곱 혹은 2분의 1 QV. 왜 이렇게 되는 건 알겠죠? Q는 CV이기 때문에. 그죠? 그죠? 그래서 얘는 C 곱하기 V 곱하기 V니까 CV가 QV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C에 Q제곱 줄이 될 겁니다. 그죠? 자, 비근에서 우리 이런 거 있죠. 코일에 저장되는 에너지.
자, 코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I 암페어 흐른다. 이때 L 헨리더라. 이때 저장되는 에너지 WL은 2분의 1 LI 제곱 줄이라고 그랬죠. 이 친구도 잘 나오는 문제. 그죠? C 거와 L 거를 보시면 될 겁니다. 자, 풀이를 해보면 자, 문제는 이런 것을 여쭤보신 겁니다. 자, 콘덴서가 있고 양쪽에 전압을 걸었습니다. 20V요. 그랬더니 극판에 축적되는 전하량 Q가 얼마냐고 했냐 하면 800 마이크로 쿨롬이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러면 저장되는 에너지 WC는 2분의 1 CV 제곱 2분의 1의 QV 이 C의 Q 제곱 줄 중에 해당하는 것은 가운데 거 이용하면 되겠네요. 왜? 전하량과 전압이 있으니까. Q는 800 마이크론 C-6성이죠. 쿨롬. 전압은 20V이더라. 그렇게 해서 계산기를 두드리면 0.008줄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자, 넘어가서 이제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기본만 처음에 좀 힘들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만 두면 나중에는 필기할 필요 없이 그죠? 영상만 강의만 보고 있어도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더라. 문제 4번 봅니다. 진공 중에 두 자극 M1, M2를 거리 R메타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 F는 어떻게 되느냐? 정답은 보나마나 나겠네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우리는 뭡니까? 자개에서의 쿨롱의 힘. 그죠? 그 다음에 자개. 그 다음에 자위의 세기들. 이런 것들 정리해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자개에서의 쿨롱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자개에서의 쿨롱의 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떠한 공간, 진공이면 뮤제로 헬리퍼메타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어떤 공간에 M만 웨버가 존재하고 거리 R메타 떨어져서 M2 웨버가 존재하다. 이때 두 자극 같은 극이면 밀고 다른 극이면 당기죠. NN은 밀고 SS도 밀고 NS는 당기더라. 그 힘이 자기에서의 쿨롱의 힘입니다. F는 4파이 뮤제로 R 제곱에 M1 M2 뉴턴. 이때의 뮤제로는 외워야 됩니다.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성의 헬리퍼메타이더라. 자, 그래서 여기는 1을 곱한 것과 같으니까 얘만 계산기를 두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 얼마가 나오느냐? 6.33 곱하기 10의 4성의 나머지 R제곱에 M1, M2, 뉴턴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로 자개의 세기 H는 이런 겁니다. 자, 얘 둘 사이에 밀고 당기는 힘을 알겠는데 얘 자체의 힘을 알고 싶다. 그러면 얘 대신에 뭐? 단위 정자극인 플러스 1웨버를 두고 이 둘 사이의 쿨롱의 힘을 얘의 자개의 세기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식에서 뭐? 1만 취하면 됩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4파이 뮤제로 R제곱 똑같고 M만 되겠네. 암페어 턴 퍼 메타. 자, 이 두 분의 관계식을 보면 이 식과 이 식을 보면 여기다가 또 다른 M만 곱하면 이 식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알아야 될 거. F는 M, H, 뉴턴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자위의 세기라고 하는 것은 자개의 세기에다가 거리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자위의 세기 U는 HR 되겠네요. H는 뭐? 4파이 뮤제로 R제곱에 M에다가 R 곱한다. 그러면 4파이 뮤제로 R분의
M 아페아 턴이 되시겠네요. 그죠? 지금 물어보는 것은 이식 물어본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나 번이 될 겁니다. 된 거.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자, 220V용 100W 전구와 200W 전구를 직렬로 연결했다. 이것을 220V 전원에 연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정답은 일단 나입니다. 100W 전구가 더 밝다 이래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소비 전력에 관련된 것 좀 정리해야 됩니다. 소비 전력. 자, 우리가 소비 전력은 저항에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P는 I 제곱에 R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오음의 법칙 V는 IR이고 넘기면 I는 V 나누기 R 되겠죠. 그래서 여기 I에다가 얘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R분의 V 전체 제곱에다가 R 곱한 거죠. 그럼 얘 제곱인데 하나 날라가서 R분의 V 제곱 와트라고 할 겁니다. 자, 근데 어떨 때는 얘를 쓰고 어떨 때는 얘를 쓰느냐가 관건입니다. 자, 이때는 전류가 동일할 때입니다. 직렬됐을 때 전류가 동일하죠. 그때의 소비 전력 구하는 거. 자, 얘는 전압이 동일할 때입니다. 자, 어떨 때 구하냐면 P는 이렇게 되겠죠. 전격 용량에다가 전격 전압 주었을 때 얘 저항 구할 때 이 식을 곱습니다. 그러면 R은 V 제곱 나누기 P가 되겠죠. 이때 얘를 쓴단 말이에요. 자, 우리 지금은 얘 써서 저항을 구하고 얘 써서 소비 전력을 구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금 문제를 보면 이런 말이죠. 풀이를 하면 자, 전구 두 개를 일단 직렬로 연결했습니다. 그죠? 자, 문제 220V 용이라고 하는 말이 이 전구의 전격 전압입니다. 얘는 램프를 사면 그 전격 전압이 있죠. 220V이고 얘가 100W의 전격이더라. 전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한 놈은 220V 전격 전압 그대로이고 200W이더라 이거죠. 이때 여기에다가 직렬을 연결해서 220V를 연결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거죠. 이거죠. 자, 먼저 기본적으로 소비 전력이 큰 놈이 당연히 받겠죠. 소비 전력이 크면.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직렬이기 때문에 전류가 동일합니다. 그럴까 아닙니까? 전류가 동일했을 때 소비 전력이 어느 놈이 큽니까? 전류가 동일할 때는 소비 전력은 저항에 비례하죠. 그래서 저항이 큰 놈이 더 박습니다. 그래서 저항이 큰 놈을 잡으면 되겠네. 나를 보면 100W 전구가 더 밝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으로 얘를 통해서 저항을 구하는 겁니다. 먼저 얘의 저항 구한다는 거죠. R 100W라고 칩시다. 100W니 R 100이라 썼습니다. 그 다음에 P는 100W. 전압은 G 전격 220입니다. 얘는 인가 전압입니다. 얘가 틀리더라. 얘의 제곱 하면 저항값이 얼마나 나오냐면 484 ohm이다. 이렇게 되죠. 484. 자, R 200W짜리는 G 전격 용량이 200이고 전압은 똑같죠. 220V의 제곱 하면은 242ohm이 나옵니다. 그러니 직렬이고 저항 큰 놈이 밝으니 얘가 답이 되겠네.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될 겁니다. 그죠? 조금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6번 봅니다. 문제 6번. 두 개의 코일을 서로 근접시켰을 때 한쪽 코일의 전류가 변화하며
다른 쪽 코일에 유도 기전력이 발생되는 것을 다의 상호 유도라고 했죠. 유도에는 자기 유도와 자기 스스로 유도하는 것과 내가 다른 쪽에 유도시키는 것, 그런 것을 상호 유도라고 합니다. 자, 알지만 또 해봅니다. 우리는 패러 데이의 전자 유도 법칙, 그죠? 자, 이런 말이라고 했죠. 어떤 연구 자석이든 자성체든 자석이 됐다. LS가 있습니다. 이때 자기력선이 나오죠. 나오는 놈을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자개 중에 H, 암페어 턴 퍼 메타. 인근에 또 다른 자성체를 갖다 대면 이 자기력선에 의해서 이 내부에 있는 전자가 같은 방향을 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만큼? 여기 투자하는 만큼. 뮤 헨리 퍼 메타만큼. 자, 그러면 나도 자석이 됐죠. 그죠? 자, 그러면 얘도 자기력 S 되고 N 돼서 자기력성이 나오더라. 그때 B 웨버 퍼 메타 제곱이 됩니다. 이때 이 H와 B가 서로 세교하죠. 이때 뭐? 전자 유도 전압이 나오더라. 그때 전압은 이 R은 마이너스 L dt di 해도 되고 마이너스 N에 dt d 파이 해도 되더라. 자, 이러한 현상은 뭐? 마이클 패러데이가 알아낸 겁니다.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죠. 렌츠가 알아냈다. 크기는 li는 m파이다. 뭐? 노이만이 얘기했다라고 그렇게 했죠. 그죠? 자, 이때 자, 코일이 이렇게 있다. 여기에 전류 흘렀다. 그럼 여기에는 직선 도체처럼 흐르죠. 전류 흐르면 직선일 때는 여기가 전류, 여기 자개.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거해서 이렇게 자개가 생깁니다. 이 H. 그죠? 이 H가 이 주변을 좌화시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N극, S극 됐다라고 하면 여기서 또 자기력선이 나오죠. 청색과 붉은색이 세교되죠. 그래서 이만큼의 전압이 여기 생성된다 이 말이죠. 이때는 자기 코일에 의거해서 자기 코일과 자기 전류에서 전자가 생겼죠. 이때는 자기 유도라고 그럽니다. 지 스스로 유도한다 이거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처럼 자, 이게 코일이 있고 여기에 또 코일이 있더라. 자, 전류는 얘만 흘렸습니다. 얘만. 그럼 얘 자기 유도돼서 뭐라고 그랬으면 NS 됐다고 그랬죠. 이때 자기력선 얘를 또 유도시키죠. 요 H 유도되면 뭐 NS 나올 거고 그렇게 해서 또 B 나올 거네. 그래서 남한테 받아서 이렇게 유도했죠. 이것을 상호 유도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지금 얘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서로 다른 두 코일에서 한쪽 코일에서 다른 코일에 영향을 받았으니까 다의 상호 유도라고 하다. 그죠? 자, 문제 7번 보겠습니다. 어떤 전지에 5A의 전류가 10분간 흘렀다. 이 전지에서 나오는 전기량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런 거죠. 자, 도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전압을 겁니다. 그럼 여기 자유전자가 이동을 하겠죠. 그죠? 이때 이 자유전자가 어떤 시간에 대해서 T세컨드에서 이동을 했다. 전하량이. 그럼 뭐 우리는 얘를 전류라고 부르죠. 당연히 충돌해서 열나면 오음이라고 하는 거고 0.23 뭐 I제곱 RT 제곱 뭐 RT 뭐 이런 거. 그죠? 자, 그래서 전류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에 이동한 전하량이 전류입니다. 그러면 이동한 전체 전하량 Q는 전류에다가 시간 곱하면 되겠죠. IT 쿨롬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얘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풀이를 하면 전류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5A. 시간은 얼마라고 그랬죠? 10분이니까
초로 해야 됩니다. 단위 10분, 1분은 60초. 그러니까 요런 세크가 되겠네. 계산기를 두드리면 3000 쿨럼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이 라번이요 이렇게 되겠네. 그죠? 자, 문제 8번은 조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자, 보니까 문제 보면 4옴의 저항과 오메가 L 그 유도성 리액턴스죠. 3옴의 유도성 리액턴스의 직렬 회로에다가 전압 V를 걸었다. 이때 V를 보면 사인 오메가 T는 N이 1이 기본파고 사인 3 오메가 T는 3고조파입니다. 이때의 전력은 얼마인가? 그죠? 쉬운 문제가 아니고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론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이 문제는 자주 안 나오거든요. 문제를 통해서 그냥 해석하고 말아버립시다. 자, 문제 8번이네. 자, 이런 말. 저항, 유도성 리액턴스. 자, 얘는 4옴이고 얘는 3옴입니다. 3옴. 자, 이때 여기다가 전압을 걸었는데 전압이 순시치 V는 100루트2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그 다음에 30루트2 사인 3 오메가 T 이렇게 되어있죠. 자, 이때 얘 오메가만 되어있죠. 숫자가 없죠. 얘를 기본파라고 그럽니다. 얘는 3이 붙었죠. 얘를 제3고조파라고 부릅니다. 자, 고조파가 생기면 있죠. 고조파가 생기면 그 차수만큼 3고조파 3만큼 얘 값이 커집니다. 자,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여기에 전류가 흐르겠죠. 이 전압에 의해서. 이때 전압이 기본파와 고조파가 있기 때문에 이 전류에도 기본파 전류와 제가 I1이라고 하겠습니다. 제3고조파인 I3, 제3고조파인 I3가 같이 흐른다는 말이죠. 이때 기본파일 때는 얘 값이 안 바뀌는데 제3고조파가 되면 얘가 3고조파이기 때문에 3 곱하기 3옴으로 바뀝니다. 만약에 제4고조파가 들어가면 3 곱하기 4가 돼서 12로 바뀐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 자, 그리고 우리가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했지만 I 제곱 R에서 R에만 소비하는 겁니다. 얘는 전력 소비 안 합니다. 얘만 소비하죠. 그렇지만 얘가 임피던스이기 때문에 이 전류값이 달라집니다. 왜? 얘가 고조파일 때는 달라지기 때문에. 자, 그것을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전력이 얼마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자, 이게 기본식이고 P는 I1의 제곱의 저항치 더하기 제3고조파인 I3의 제곱의 R 요렇게 해야 돼요. 자, 근데 우리는 임피던스 주었을 때 I는 전압 나누기 Z가 되겠죠. 이때 이 V는 시료치가 됩니다. 시료치. 그리고 얘는 기본파일 때는 안 바뀌지만 제3고전파일 때는 얘만 3을 곱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자, 먼저 I1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 이거죠. 1고전파에 따른 거니까. 그러니까 기본파 제1고전파가 기본파입니다. 얘가 1 곱한 거니까. 자, 그래서 V는 100루트2 나누기 루트 2가 되죠. 전압이. Z는 그대로입니다. 그죠? 뭐 우리는 이렇게 하죠.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죠? 2분 전체의 제곱에다가 I 제곱에다가 저항 소비 전력은 얘만 돼요. 얘는 무시입니다. 소비 전력은. 그래서 4 곱하면 됩니다. 더하기 제3고조파가 갔을 때 제3고조파의 전압은 얘죠. 30 루트 2 나누기 루트 2 시로치로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임피던스는 저항은 관계없죠. 4 더하기 얘는 3 곱하기 3 이 3에다 3배를 해야 되겠죠. 2분의 얘 제곱 얘 전체의 제곱 얘다가
곱하기 4를 하면 소비 전력이 나오더라. 자, 계산기를 두드리면 얼마가 나오냐면 1637W가 되겠더라.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그죠? 자주 출제되는 거는 아닌데 기본파 흘렀을 때에 어떻게 고조파 흘렀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것을 좀 알면 좋겠다 이런 거죠. 기사에서는 많이 다룹니다. 기사에서는. 근데 기능사에서는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아서 문제를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푼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네요. 문제 9번. 물질 중에 자유전자가 과잉됐다. 더 많아지죠, 자유전자가. 자, 그러면 어떤 상태인가? 가에 마이너스로 대전된 상태예요. 이래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물질이 있는데, 자, 가운데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된 핵이 있고, 이 둘레에 어떠한 궤도를 가지고 전자가 이렇게 막 돌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때 상태는 이 개수로 보는 게 아닙니다. 얘 무게에 따라 무게가 무거우면 외곽에 전자가 많고 무게가 가벼우면 전자가 작습니다. 얘는 이 무게일 때 두 개가 있을 때 얘는 중성이 됐다 이 말이죠. 이때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를 받아서 얘가 밖으로 튕겨놨다 칩시다. 자, 그러면 중성일 때는 극성이 없었는데 얘 전자를 하나 잃었죠. 그럼 얘는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극성이 이제 플러스가 됩니다. 처음엔 극성이 없다가 중성에서. 그래서 얘는 하나를 잃었네. 그래서 전자 부족이 됐다. 이때는 플러스로 대전됐다 이런 말 하죠. 자, 그런데 이 튕겨 나온 놈이 어떠한 놈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게 얘는 중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여기서 전자가 하나 왔죠? 전자가 와서 여기 하나 더 붙었네. 그러면 이때 얘는 중성인데 하나 더 받았죠? 그럼 얘는 받았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대전되는 겁니다. 마이너스로 대전됐다. 이때는 뭐 전자 과잉이다. 하나 더 있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많아지면 마이너스로 대전되는 거, 전자가 부족하면 플러스로 대전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10번으로 넘어갑니다. 하여튼 문제 계속 풀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을 겁니다. 처음에는 좀 힘들지만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너무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계속 해보는 겁니다. 전기 기능사 필기를 외우듯이 해서는 절대 상위 자격증 도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어떻게든 어느 정도의 전기적인 지식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산업기사 따고 기사 따고 이렇게 가는 거죠. 뭐 더 나아가면 기술사도 하면 좋지만. 자, 10번 넘어갑니다. 그림의 브릿지 회로에서 평형이 되었을 때의 CX는 몇 마이크로 파라트인가? 자,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검육에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R2가 여기는 저항이네. R2가 55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R1 여기가 R1 200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가 CX 여기도 C인감, C네요. 가변 화살표 된 것은 이 값이 변한다면 가변 콘덴서란 말입니다. CS가 0.1 마이크로페럿이더라 이렇게. 이때 얘가 얼만데 어떻게 됐을 때? 평형이 되었을 때. 자, 브릿지 회로 말씀드렸지만 평형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대각선으로 곱해서 같아지는 거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했을 때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얘하고 얘 곱하면 CX의 R1과 CS의 R2가 같아진 때를 평형이라고 그랬죠. 제 얘 구하는 거 CX만 남기고 넘기면 R2의 R1의 CS 되시겠네. R1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200옴. R2는 55옴입니다. CX는 0.1의 마이크론 C-6성 되죠. 그래서 파라트.
그래서 계산기 두드리면 0.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이 나오거든요. 바라트가 되는데 얘가 마이크로죠. 그래서 0.4 마이크로 페러시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라번이 될 겁니다. 그죠? 차근차근히 하시면 누구라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는 제끼기도 되고.